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잖아요. 근데 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어느 정도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핑미. 나야 나.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꽤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네. 누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장 후보로 압축된 인원은 4명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사진에는 5명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셸 보우먼이었거든요. 근데 미셸 보우먼은 이제 연준 이사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면접도 안 볼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금리 인하 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러브콜 보냈는데 탈락했군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4명으로 압축된 인물들은 케빈 해시트,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현 연준 이사, 네. 릭 리더, 블랙록 임원입니다. 이렇게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미 뭐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이제 면접을 본 상황이고요. 네. 릭 리더, 이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중에 트럼프의 픽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 예측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픽이 누가 될 거냐, 그 클루가 뭐가 있냐. 일단 트럼프가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는 금리를 좀 많이 내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저 발언에서 보이다시피 이 상당한 폭의 금리 인하를 추진할 인원을 원한다라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밝혀오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희가 지금 배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트럼프의 기조가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최근에 고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이 실업률도 4.4%에서 4.6%로 상승을 했고, 그렇죠. 뭐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0.2% 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에 불과합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민간 부문 고용 자체가 50만 건 가량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아무래도 고용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인물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월러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거든요. 네, 제가 이름을 깜빡했네요. 자, 근데 월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바로 엊그제 트럼프가 경제에 관한 이 대국민 성명을 내놓는 그 타이밍 직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월러가 성공적인 면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냐? 트럼프와 월러가 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가 또 중요한 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그리고 비서실장, 부비서실장, 이 중요 인물들이 다 배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눴다라고 하니 트럼프가 금리 인하와 이 고용을 함께 고려를 할 인물을 고르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고용이 좋아야 중간 선거 이깁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월러가?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에서도 사실 월러를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월러의 특징이 있어요. 월러의 특징이 이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언이 보이겠지만 50에서 100bp 정도 우리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특히 고용 관련 데이터를 신경을 쓰는데 야, 50bp에서 100bp? 100bp 내리면은 4번을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그냥 무턱대고 내리면은 연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듯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애가 저 친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헤셋은 근데 조금 뭐랄까 너무 치트럼프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티븐 미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란 씨 점도표 찍으면 이제 우리는 웃잖아요. 아, 이게 미란이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쟤는 저대 하면서. 아니 이번에 또 점도표에서 한 명이 이거 금리 동결 금리 인하 반대했는데 그건 더 내려야 된다고 찍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그럼 뭐라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걸 보면서 FOMC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배경을 하게 된다라면은 미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썼을 때 과연 연준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신에 율러 같은 성향에서는 본인에 대한 주장이 이미 있습니다. 결론이 나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 아닙니다. 결론이 나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짜집기를 잘하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그럴듯하게 돼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해시 얘기, 무턱대고 내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시장이 누굴 선호하느냐. 자, 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아, 이거 금리 안 내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시시 보여줬던 이 분위기, 그림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트럼프가 내리라 그랬으니까 내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이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죠.
해시시 된다면 채권 시장 변동도 좀 심해질 수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다 내릴 수도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안 그래도 지금 지표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시는 이게 해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애매한데. 저분은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그 미국의 그 한창 그 버블 사건이 이제 2000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IT 버블 때 기준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진짜 전형적인 따갑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해시죠. 그쵸. 아. 데이터도 없어요. 맞아요. 내 말 믿지? 그냥 맞아요. 그냥 내리는 거야. 인하해서, 인하해서 만들면 돼. 생산성 높여서. 그럼 왜 맞아. 내려야 돼? 네. 물어보면 그냥 내려야 돼. 미국을 맞아요.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아니 그거 스티븐 애초에 미란이에요 그냥. 애초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 또 해시시기도 그쵸. 하고. 아. 네, 정말 해시를 생각하면 속이 미식미식하죠. 자, 이제 월러 한 점씩 또 나왔죠. 자, 월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에 따른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더라도 최소 50bp는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최소 2번은 더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계속해서 월러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근데 나는 이 연준의 독립성도 지키고 싶다. 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기반을 해. 근데 금리는 더 내리자고 하는데 나는 트럼프 말보다는 이 연준의 독립성을 따를 거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네요. 시장이 최선호 인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채권 금리도 같이 안정을 꾸려볼 수 있는 그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월러 쪽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 월러를 되게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폴리마켓에 대한 판단은 결국엔 해시시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윌러가 좀 되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의장을 취임하게 되면은 다음 정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정권으로 본인이 연장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본인의 지금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안 칠 건데 네. 그렇게 봤었을 때 해시시 안 치면은 이게 지금 뭐 이번 한 2, 3년 동안에는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오래 가면은 이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다음 정권 때 이 사람 의장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안 치는 이사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영속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시장에 대한 안정성도 부여하게 되려면은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윌러가 적합한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고 좋습니다. 트럼프의 반응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월러에 네. 대해서. 그 댓글 중에 링링님이 윌러 관상이 좋다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다시 그 사진 보면 33번. 아니 연준 의장 관상이에요. 파월에 이어서.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위에 사람은 변호사 관상이거든요. 좋습니다. 혹은 교장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장 선생님. 그때 딱 연준 의장 관상이에요. 네. 맞아. 뭔가 좀 더 전문성이 묻어나는 얼굴. 그렇죠. 또 이게 또 한국인들이 그런 거 잘 봐요. 이 사람 무슨 상이다 잘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의 반응도 나쁘진 않다. 네. 뭐 계속해서 훌륭한 인물이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매우 사실 생각해보니까 월러를 연준 이사로 뽑았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또 그래요. 트럼프 네. 일기 때 뽑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또 이제 월러였기 때문에 네. 또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제롬 파월도 본인이 임명을 했죠. 그쵸. 네. 그리고 갔죠. 뭐 아무튼 그렇다. 근데 뭐 오늘 이제 월러가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도 남아 있어요. 자, 다음 장표 넘어가 주시죠. 뭐가 남았죠? 네, 케빈 해시시랑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는 면접을 받고 릭 리더를 봐야 됩니다. 네, 얘 누구죠? 이제 그 블랙록의 블랙록? 임원. 네. 네. 이름은 리더인데 리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튼 어. 면접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 하나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아직 확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네. 네. 다만 이 월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발언을 하고 했었던 건 사실이고 네. 뭔가 시장이 선호하는 인물을 꼽아라고 했을 때도 월러가 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네.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러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찌 됐던 간에 내년에 금리는 몇 번 더 내려갈 것 같네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CPI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댓글 보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CPI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데이터상에서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누가 데이터로 설득을 하면서 내릴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상에서는 윌러가 적합한 인물은 맞습니다. 만약에 케빈 호시라든지 케빈 헤셋 같은 경우에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는 진짜 연준이
좀 네. 너무 독립성이 없어지는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윌러가 가게 되면은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FOMC 할 때 기자회견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거 파월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비공개였어요. 네. 그렇기 들었어요. 때문에 캐비넷에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비공개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문 열어하면서 미우라 찾아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미우라 때 그 시간 때 안 하거든요. 왜냐면 2시간 더 있다 하니까. 그쵸, 두시간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윌러 같은 경우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본다 했었을 때 결국에는 윌러가 좀 지금의 연준에 있는 포맷을 그대로 가져가서 연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도 요새 그런 생각하는데요. 파월이 진짜 똑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연준과 정부랑 행정부랑 좀 대척점을 만들면서 행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연준이 이미지가 각인됐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상에서 캐비넷이 들어옵니다. 그럼 행정부랑 연준은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윌러가 들어오면은 대척점에 계속 남아있어요. 유지되죠. 그러면서 결국 뒤에서는 똑같이 간다라면은 이게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행정부 원하는 방향이 딱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베센트가 아마 엄청나게 설득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윌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